여러분, 인테리어 맡겼는데 공사하다가 사라졌습니다. 이게 영화나 드라마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배우 김사랑 씨가 겪은 일입니다. 전원주택 인테리어 공사를 맡긴 후 업체가 공사를 끝내지 않고 그대로 잠적해버렸습니다. 집 상태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벽은 뜯긴 채 방치되어 있고 전선은 그대로 드러나 있으며 구조물은 마감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비가 오면 창문 틈으로 물이 뚝뚝 새는 상황. 임시로 막기 위해 배변 패드까지 깔아야 했습니다. 더 황당한 건 이겁니다. 보수 공사를 했는데도 다른 곳에서 다시 누수가 발생합니다. 드레스룸 조명은 스위치를 켜면 엉뚱한 곳이 켜지고 배선은 뒤죽박죽. 한마디로 공사가 끝난 집이 아니라 공사하다 버려진 현장이 된 겁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사실, 이건 연예인만의 일이 아닙니다. 최근 5년 동안 인테리어 관련 소비자 상담은 무려 25,000건 이상 발생했습니다. 그중 절반 가까이가 하자 보수를 해주지 않고 부실 시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분쟁이 발생했을 때 10건 중 7건은 해결조차 안 됩니다.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까?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사기인데도 사기로 인정받기 어렵다. 인테리어 사기는 보통 이런 방식입니다. 일부 공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중도금까지 받습니다. 이후 공사를 멈추고 연락 두절이 됩니다. 문제는 공사를 조금이라도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고의적인 사기로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 집 계약을 동시에 받고 돈만 받은 뒤 한 집도 제대로 끝내지 않고 사라지는 방식입니다. 이런 사기의 구조적인 문제, 이 시장 자체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면허 업체가 너무 많습니다. 실제로 인테리어 업체 7,080%는 정식 면허가 없습니다. 두 번째, 하청 구조. 우리가 계약한 업체가 아니라 다른 하청업체가 시공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시공 안 했다. 하청 책임이다. 서로 책임을 떠넘깁니다. 세 번째, 플랫폼도 책임이 없습니다. 요즘 인테리어 플랫폼 많이 쓰시죠? 하지만 대부분 약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중개만 할 뿐 책임은 없다. 결국 피해자는 혼자 싸워야 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현실적인 문제 하나 더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애매합니다. 예를 들어 300만원, 500만원 이 정도면 변호사 비용이 더 나올 수도 있어서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기꾼 입장에서는 걸려도 크게 손해 없음. 이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반드시 알고 기억해야 될 예방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1. 계약서 절대 대충 쓰지 마세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 기준으로 자재 종류, 시공 방식, 공사 범위, 하자 보수 기간을 이걸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이 돈은 나눠서 지급. 돈은 절대 한 번에 주면 안 됩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이렇게 나누고 공정률 기준으로 지급하세요. 3. 너무 싸면 100% 의심해야 합니다. 다른 업체보다 훨씬 싸다. 이건 거의 확정입니다. 분명히 나중에 추가금 요구하거나 공사 중단하고 도망갑니다. 4. 면허 확인은 필수사항입니다. 공사 금액 일정 금액 이상이면 면허 있는 업체만 가능합니다. 면허 여부 반드시 확인하세요. 5.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세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누가 하자를 책임지는지 계약서에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피해 발생 시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1372 소비자상담센터, 한국소비자원 이쪽으로 바로 접수하세요. 요약하자면 1. 인테리어 사기는 매우 흔하다. 2. 사기인데도 처벌이 어려운 구조다. 3. 계약 단계에서 대부분 결정된다. 마지막으로 인테리어는 집을 꾸미는 일이 아니라 큰 돈이 오가는 계약입니다. 싸다고 급하다고 대충 계약하면 집이 아니라 문제만 남습니다. 반드시 영상의 내용들을 기억해서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사기를 당하지 않게 저장해서 시청하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가족이나 지인에게 꼭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돈을 지키는 사기제로 TV였습니다.